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미국발 훈풍에 1690선을 상회했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분을 다소 줄였습니다. 개인에 더불어서 기관 역시 장중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재미있는 닉네임 그리고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종목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테마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투데이 빅히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분석과 함께 현재 최고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 길라잡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백룡승천님 나오셨습니다. 부자클럽의 백룡승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중 흐름부터 살펴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장 초반 1690선을 웃돌던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현재는 1690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제 미국의 주택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이 같은 미국발 훈풍에 11포인트 상승한 1693으로 출발했습니다. 큰 폭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과 더불어서 현재는 기관의 매도세가 점차 가중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한 상태죠. 상승분을 줄인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3.4포인트가량 상승한 16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530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사흘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려오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5포인트 하락한 521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보기 전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역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442억 원 순매수세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777억 원, 기관은 장중에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608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 반전한 모습이죠. 개인들이 167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8억 원, 기관이 59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도 역시 오릅니다.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하죠. 오늘 82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가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 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현대차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1.8%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밖에 신한지주, KB금융 일제히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보합권에 걸려 있고요. LG화학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하락했었죠. 오늘은 1.5%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역시 전기전자업종 강세 더불어서 1.4% 상승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연일 강세네요. 4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블록세일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한 주가를 거의 만회를 한 셈인데요. 하이닉스의 이 같은 강세는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1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주도 괜찮네요. SK텔레콤이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2% 이상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랠리를 펼쳤던 셀트리온에 오늘 1%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는 강한 모습이고 태웅은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밖에 메가스터디는 오르고 있죠. 다음은 보합권이고 소디푸신 소재와 성광밴드, 네오이즈 게임즈, CJ 오쇼핑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가겠습니다. 백명수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장 흐름은 일단 전기전자주의 매기가 쏠리면서 특히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복귀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이고요. 특히 LG전자가 그동안에 그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소폭이지만 오르는 모습이 나와서 바닥을 탈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동안 조정을 보이던 종목들이 강한 흐름으로 상승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전체적으로는 그 4대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정부의 의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주가는 뭐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가, 그동안 조정에 따른 반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늘 CMS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전일 그 스펙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큰 폭 하락세로 내리면서 그 상승 랠리가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쪽이 우량한 흐름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코스닥의 한계 기업들이 많이 속출하면서 하한가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한계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회장 복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그룹 관련주들의 흐름은 오늘 어떤가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 흐름 굉장히 좋고요. 특히 그 이미 그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복귀를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대형 양봉을 내면서 급등하면서 그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 고점의 돌파 여부도 한번 조심스럽게 이런 이건희 회장의 그 복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그 계열사들이 전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다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의 수주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입니다. 대형주는 오르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가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도 역시 강세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증권 업종이 오늘 0.4% 정도 비교적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철강, 금속, 유통, 음식료 업종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 1%대로 큰 폭의 조정받고 있고 어제 올랐던 건설 업종이 오늘은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업종과 운수장비업종, 의약품 업종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HMC 투자증권이 1%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우증권, 현대증권 모두 오늘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 업종이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 흐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전기전자 관련주들이 일제 오름세인데요. LG이노텍 역시 4% 급등했고 하이닉스 1% 상승, LG전자 1.4% 오름세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특징 테마주를 보겠습니다. 4대강 관련주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재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홈센터와 동신건설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이화공영 역시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특징 업종들, 특징 테마들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백룡수사님. 네네. 네. 예, 그동안 일단 오늘 그 4대강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 이런 뭐 강하게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그 시세라는 것은 반등 국면에서는 뭐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이런 그 뉴스에 의해서 상승은 단발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삼목정공이라든가 홈센터, 이하공영, 동신건설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만 아마 그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동안에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그 테마주들이 좀 그 스펙 관련주들은 전부 오늘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그 시장은 항상 그
너무 인기에 치우쳐서 따라가서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좀 중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 CM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 일제히 조정받으면서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가들은 일단 좀 조정에 진입하는 모습이고요. 향후 그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재접근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쉬어야 될 국면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백룡수전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스펙 관련주들 이제 좀 들어가서 상한가 한번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일단은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오늘 미래대우, 현대증권 스펙 모두 하한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끓는 물은 넘치기 마련인데요. 나는 끓는 물이 넘치기 전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급등주 접근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AS 순서입니다. 어제 백명수천님께서 임팩이라는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네.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예, 오늘은 한 2%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그 3,4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이라는 회사는 그 사실 지난해 60억 정도 순이익을 낸 회사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차량용 블랙박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렸다고 좀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렸을 때 사두시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향후 올라갔을 때 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박스권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표가로 말씀드린 4,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전일 말씀드린 3,400원 지지라인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중기로 보신다면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매수가를 3,520원 정도 주셨는데 오늘 3,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목표가인 4,000원 선까지 들고 가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그 넥실리온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넥실리온은 그 인브릭스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합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현재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넥실리온이요? 예, 넥실리온입니다. 098400 넥실리온인데요. 일단 매수가를 전일 종가에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보합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인 뭐 5,900원 이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지 라인은 똑같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5,7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향후 합병 후에도 실제 유동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수가 늘어나더라도 시장에 유통 물량이 별로 없고 향후 성장성이 돋보일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8,400원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직전 고점인 6,900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만 일단 그 합병 후에 8,400원의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요. 조금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 지지라인을 보시고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5,700원의 지지라인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넥실리온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900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정도고요. 목표가는 8,4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자, 백명수님, 오늘도 오후장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체중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면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계다. 무슨 말이죠? 예,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 인기 투표에 의해서 인기주에 많이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스펙 같은 종목들이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스펙 같은 종목을 사실 누구나 상한가 한 번 정도 나도 한번 들어가서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장은 좀 냉정하죠. 그래서 선도 세력에 의해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업의 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자는 뜻인데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있는 체중계에 달했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무게에 의해서 기업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점에서 다소 더디지만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이 성공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라는 말씀에 비유해서 오늘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명수전님의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장 명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치밀한 전략으로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 받고 가겠습니다.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일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장은 제가 어제 또 저녁 때 또 방송 출연을 잠시 했죠. 예, 그래서 어제 방송 출연을 하면서 제가, 내일 장 하면서 제가 지금 잠시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역시 그 제 예상대로, 오늘 장은 소폭 갭상승은 출발했지만은 이 종합지수가 다소 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정강후약에 그러니까 정강후약이 될 가능성이 많겠는데 오늘 오전장부터 이렇게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구간이 전개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하락폭이 좀 하락 속도가 좀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장의 간증 키포인트는 코스닥 쪽으로는 조금 접근을 조금 삼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코스닥 쪽에 만약 접근을 하시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특히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그 고성장 위주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키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맞겠고 거래소 시장은 그에 비해서 다소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서부터 지금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다소 오전장까지는 좀 누를 가능성이 많겠고요.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는 뭐 그러한 증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 소장님께서는 어제 저녁 방송 때 지수가 밀리면 사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러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대형 우량주 코스피 시장 쪽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저는 지금 뭐 특별하게 오늘 관심을 가지고 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특별하게는 없는데 오늘 장은 일단 오전장까지는 충분히 관망을 하자. 관망을 하면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체크하고 지수의 흐름도 좀 체크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좋겠고요. 일단 오후장 들었으면서 우리가 좀 노려야 될 포인트는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예, 에로티 베큐um.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그렇게 빠지지 않고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고요. 특히 그 수급이 지금 붙는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KB 오토시스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장 초반부터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KB 오토시스를 방송 추천주로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오전장은 무조건 관망이 좋겠고 오전장 관망 후에 그 다음에 오후장 들었으면서 뭐 지수 관련주 오늘 충분히 눌림목 구간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해봐야 될 수 있는 종목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IT 관련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건희 전 회장이 복귀함으로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1% 이상의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주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받쳐주는 가운데서 강세 흐름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 하이닉스 쪽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인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단기 접근 종목은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로 쉬어보자. 그리고 오후장에서 지수 관련주죠. 최근 IT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관련주들, IT 관련주들은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서일교 수장님. 네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진단해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종목들을 발굴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39,000원에 30%를 매수하셨다고요? 네, 그 한국금융지주는 그 증권 중심의 그런 지주회사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그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 및 보유가 좋은데요. 현재 그 한국금융지주도 3만 원 부근에서 2만 한 9천 원에서 바닥을 잡고 그 강한 반등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거의 완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만 원의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3만 3천 원 부근에서 보유 및 매수 전략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목표가 4만 원 홀딩하시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극동유화입니다. 21,2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예, 극동유화는 그 자전거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한 종목인데요. 뭐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가는 그 빨간색 그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를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는 그런 회사죠. 친환경 페인트라기보다는 친환경 그 아스팔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 실적이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 흐름은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매수가가 상당히 높게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뭐 기다리면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자전거 전용 도로에 쓰이는 그런 그 빨간색 그 아스팔트는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업이 계속 가시화되면 시장 1위의 그런 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향후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극동유화 현재 구간에서는 뭐 계속 보합 내지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2009년도에 그 3만 5천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거래량도 없고 바닥을 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바닥을 짜는 구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바닥 구축한 라인이 지난 11월부터 구축이 됐기 때문에 5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 극동유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바닥이 마무리되고 상승 트렌드에 들어가게 되면 한 2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좀 비싼 감이 있지만 기다리면 매수가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 여쭤볼게요. 4,500원에 20% 비중이요. 예, 한국콜마 뭐 화장품 원료라든가 또는 제약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계속 내는 회사죠. 지난해 실적도 순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로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500원에 매수를 하셔서요. 현재 직전 고점인 그 5,000원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급등 구간에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는 보유 전략이 좋겠고요. 이런 급등 구간에 있을 때는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보유 전략이 좋겠고요. 저는 한 5,500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밀려서 내려오면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밀려서 내려오면 양봉의 절반 정도인 4,900원을 깨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4,900원을 현재 시점에서 지지라인으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 하나가 올라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번호 6854님께서 빅텍을 엊그저께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들고 가야 하는 건지 팔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빅텍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대량거래 어제 터졌고요. 사실 뭐 실적도 빅텍은 좋은 회사고 그 전자전 관련 그 방산 업체고 최근에는 또 그 RFID 관련주로 주목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테마로도 또 분류가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실적은 좋고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테마에도 편승된 종목이지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그 매도 사인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틀 눌리고 있지만 이제는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신고가를 나서 넘어갔을 때는 전고점의 지지가 중요한데 그 자리를 지금 깨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5,300원 부근의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요. 지지가 되지 않으면서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단기 상투가 나왔다고 보고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명스타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 그리고 투자 고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